이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면서 사회 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늘어났죠. 그러면서 또 성윤리 의식에 대한 변화도 어느 정도 생기고 또 매스컴의 영향도 있고요. 또 피임 방법의 개발 때문에 의처증이 지금 현재 증가하는 추세라고 그래요. 아무래도 의처증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정신의학적으로 의처증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요. 이분께 오늘 집중 질문하는 코너를 마련을 했습니다. 한분 모셨네요. 네. 네. 정신과의 양재진 전문의님. 근데 의외로 의처증, 의부증 이런 환자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분들한테 보면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이게 사랑이지. 내가 왜 이게 병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고 상담 오시지 않으세요? 그런 분들? 우리가 의처증, 의부증이라고 하는 거는 질투형, 질투 망상 타입의 망상 장애를 우리가 의처증, 의부증이라고 합니다. 망상 장애. 예, 망상 장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정신분열병, 그 이름이 이제 조현병으로 바뀌었는데 이거와 더불어서 정신병에 속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일반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수면장애 이런 것들과 다르게요. 정신병적 증상인 망상을 가지고 있는 정신병으로서 그게 굉장히 발병이 되면은 정도가 심해집니다. 일단 망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릇된 믿음, 잘못된 믿음이라는 건데 이 그릇된 믿음에 대한 믿음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어디 갔다 와가 아니죠. 너 지상렬 만났지 이거죠. 찝어서. 일단 망상 장애 진단 기준은 첫 번째는 망상은 망상인데 이상하지 않은 망상, 현실에 있을 법할 망상이 돼야 되고요. 이런 망상이 1개월 이상 지속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정신분열병, 조현병이라고 불리는 이런 정신분열병의 진단 기준에 맞지 않아야 되고요. 즉 환청이나 다른 정신병적 증상이 있으면 안 돼요. 딱 망상만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망상에 관련된 증상을 빼고 나면은 나머지는 그런 대로 사회적 기능이 유지가 됩니다. 정신분열병 환자분들, 조현병 환자분들은 이런 정신병적 증상에다가 음성 증상으로서 뭐 표정도 없어지고 사고력도 떨어지고 일상적인 기능을 전혀 못하게 되는데 반해서 망상장애 환자분들은 일상적인 기능은 다 해요. 단 그 망상과 관련된 증상만 보일 뿐입니다. 의처증 그렇게 갑자기 망상 이런 게 생기는 원인은 뭔가요? 사실 망상장애의 명백한 원인 자체는 밝혀지지가 않았는데요. 대부분 이런 분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게 첫째 성격적 요인으로서 대부분 연애 초기, 만나는 초기에는 많은 분들이 사랑과 애정과 관심이 넘치는 상대방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껐떡하면 전화해서 자기야 오늘은 뭐해? 뭐 밥은 먹었어? 어디 있어? 누구랑 있어? 오늘 멀리 입었어? 집에 있어? 뭐 했어? 막 하루의 일과를 꿰차는 이게 옛날에는 편집증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파라노이아라고 불리우는. 의심이 굉장히 많은 성격인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A라고 얘기를 하면 이걸 A로 못 받아들이고 A-나 A2- 분명히 숨은 뜻이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꼬아서 듣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성향인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의처증은 혹은 의부증은 자존감이 되게 낮은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별 볼 일 없다라고 느끼는 케이스가 많아요. 자격지심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까 저기 한정단 분 말씀하셨는데 어디 가서 나 같은 여자를 만나냐. 네, 저런 분은 의부증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의처증이 심각해지면 어떻게 돼요? 의처증 같은 케이스가 거의 반드시 동반되는 것 중에 하나가 폭력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의처증만 단독으로 있는 경우도 꽤나 있고요. 또 알코올 중독에서 알코올 의존증에서 의처증이 동반되는 케이스가 꽤나 많은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 배우자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있지도 않은 전혀 얼토당토 않은 증거를 증거랍시고 앉혀놓고 너 그놈하고 왜 바람 폈냐라고 화를 내다가 폭력이 동반되는 이런 상황이 아주 일반적이거든요. 아니, 거꾸로 의부증 같은 경우는 여자들이 이렇게 의부증이 심하다가 나중에 자기를 자해하는 경우도 있죠. 물론 극단적인 케이스는 의부증이 있을 때 남편을 칼로 찌른다든지 흉기로 협박한다든지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이제 의부증이 있는 케이스는 남자의 의처증과는 조금 다른 게 의존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없으면 내가 못 살고 나는 이 남자한테 이 남자를 위해서만 살고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의심을 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의처증, 의부증 증세가 있는데 증세로 계속 고통을 받았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실제로 배우자가 정말 불륜을 하고 있었다. 그 불륜 사실을
확인하고 나면 그 의처증 의부증 증세가 사라지나요? 만약에 그런 케이스라면 훨씬 더 강해지겠죠. 자기 믿음의 강도가 더 강해지죠. 야, 이건- 역시 내 느낌이 맞았구나. 네, 이건 조금 다른 내 얘기인데. 생각이 맞았구나. 그 한 번 그런 케이스에서 옛날에 이분은 이제 조현병, 정신분열병 환자분이었는데 가지고 있는 망상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은 다 가짜다. 네, 그분이 영화 매트릭스 개봉하고 재발해서 오셨어요.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이러면서. 네, 진짜. 진짜? 네. 그래요.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진짜 성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을 때 의처증이 더 심해지는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는 게 남성, 특히 여성보단 남성이 성적 기능이 떨어지거나 성적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남성으로서의 자존감이 땅바닥일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의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더더군다나 본인이 성적 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는 배우자에 대해서 그런 어떤 정조나 이런 외도에 대한 의심을 더 할 가능성이 크죠. 의처증으로 이혼을 했어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 만나서 내가 진짜 이제는 정말 의심하지 않고 나는 잘 살 거야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 고칠 수 있나요? 치료를 받고 다시 다른 사람을 만난다면 모를까.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 만나면 도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라라는 우리나라 말에 속담이 있는데 사실은 아니 때도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게 의처증이거든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을 100명을 바꿔도 그분은 계속 100번 의심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망상장애는 정신병의 일종이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됩니다. 예, 항정신병 약을 드시면은 대략 절반 정도는 완전히 회복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한 20% 정도는 회복과 재발을 왔다 갔다 하고 30% 정도는 회복이 안 되는 케이스가 꽤나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의처증은 굉장히 치료하기가 힘든 병 중에 하나입니다. 양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들을 뭐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사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고통이나 이 괴로움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서요, 저희가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본인의 의부증, 남편의 의처증, 그 때문에 결별과 또 재결합을 하신 분. 네, 정미경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여쭤볼게요.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이제 뭐 인터넷 모임에서 친구를 통해서 만나게 됐고요. 너무 또 급하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가 한 1년 반 정도 살다 보니까 또 신랑이 헬스클럽 이제 메이저 트레이너 같이 하면서 네. 몸이 좋잖아요. 또 네. 보는 여자들도 뭐 몸이 좋고 이쁘고 하니까 밤에 또 모르는 전화로 연락이 오고 외간 여자한테 연락이 오면서 이제 그 여자를 통해서 신랑이 이제 유부남인 거 몰랐다. 또 그러고부터 저의 또 의부증이 좀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본인이 지금 의부증이라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자꾸 핸드폰을 보게 되고 또 남편 몰래 이메일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의부증이 이제 몇 달을 좀 힘들게 살다가 남편께서는 그러면 자기 이메일을 지금 아내가 봤다, 뭐 내 전화번호를 다 봤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셨어요, 남편이?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알고부터는 그 메일을 쓰지는 않더라고요. 비밀번호도 이제 보통 부부들은 이 비밀번호를 거의 공유하면서 잘 알잖아요. 그 이후로는 비밀번호도 뭐든지 이제 통장이고 뭐고 다 바꾸고. 그럼 남편분이 그렇게 막 뒤지고 했다고 해서 막 폭력이나 폭행이나 폭언은 하지 않았나요? 나중에 있었어요. 아이 낳고. 제가 이제 병적으로 계속 핸드폰을 확인을 하고 이메일까지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자꾸 그런 쪽으로 제가 변해가더라고요. 가다 보니까 그게 또 이제 외도로 또 변하고 또 여자와 있다가 교통사고 나서 또 그걸 알게 되고 아유. 본인이 의심을 하고 그게 또 사실이었고 네. 그럴 때 정말 힘들었겠어요. 자살 기도를 할 정도로 좀 많이 힘들었죠. 그 이제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직접 대고 저한테
나는 그 여자랑 살아야 되겠다, 사랑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자.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또 첫 아이를 가졌고 또 가졌는데 아이를 또 쉽게 줄 수는 없잖아요. 제가 바래서 얻은 아이고 저는 또 제가 어렸을 때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빠 없는 삶은 아이한테 안겨주기 싫었거든요. 그래도 차마 이혼은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두 사람이 괴롭히에 제가 이혼을 하려고 이제 법원까지 가서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오히려 피하더라고요. 법원 날에는 이혼을 안 해주더라고요. 아, 그렇게 이혼을 요구하시던 남편이요? 네. 그 이유는 뭐래요? 못 하겠대요, 그냥. 아이를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면요, 일단 본인께서 노력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그것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좀 하시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우선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남자와 살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하면서 네. 그 사람에 대해서 떨치지 않으면 나는 이제 살지는 못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도망 나오고 혼자 살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험 일을 시작하게 됐고, 자기를. 이제 보험 일을 시작하게 되면 저도 이제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내리라. 내가 너 없이도 잘 살고, 내가 정말 잘난 모습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런 심적으로 많이 노력을 했어요. 돈, 금전적인 무슨 문제든 다 노력을 했어요. 하고 나니까 나중에 돌아서서 다시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를 찾고 정말 자신감을 회복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오히려 다가오면서 남편의 의처증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요. 이제 보험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을 많이 만난단 말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많이 만나게 되는데 한 사람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묵묵부답을 했어요. 제 핸드폰 문자를 보면서 몰래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며칠 있다가 저를 술을 먹고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어느 새끼인데 너한테 사랑한다 그래? 너한테 결혼하자래? 그러니까 저한테 고액의 계약이 들어오거나 항상 저를 찾아본, 원래 영업은 한 사람 찾게 되면 거의 한 사람을 자주 찾아가잖아요. 오게 되면 그 사장이랑 너랑 무슨 관계야? 왜 너만 찾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자고 있는데 저의 그 한심한 그런 삶이 너무 싫은 거예요. 자고 있는 남편을 목 졸려 죽이고 싶다는 그런 느낌? 그러면서 살기가 싫더라고요. 제일 그때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남편분은 어떤 상황이세요? 제가 또 얼마 전에 이제 파산까지 했거든요. 파산이요? 파산 네. 신고, 개인 파산 신고. 네. 남편이 노름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또 사업을 한답시고 사업을 차려서 지방에 내려가서 사업을 했다가 억 단위로 또 날려먹고 제가 신용은 제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제 앞으로 해서 제 차도 잡혀먹고 해서 노름으로 인해서 파산까지 가게 됐죠. 한 여자로서도 어떻게 꼬여버렸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뭐 의부증, 의처증이 됐던 여러 가지가 지금 정말 마음이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솔직히 이렇게 뭐 의심하면서 서로 살고 싶진 않아요. 근데 하지만 두 아이가 있으니까 또 아이한테 상처는 주기 싫고 이런 가정 상태도 원래 그 어렸을 때 자라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참고 그래도 그러니까 본인이 어렸을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그 아버지가 없었던 거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나의 스윗 마이 홈, 나의 어떤 행복한 나의 가정,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꼭 있어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가정에 대한 그런 판타지 때문에 이걸 자꾸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좀 전문가를 찾아가서 부부 상담을 일단 좀 받아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부부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또 그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어떻게 하는 게 우리 부부 및 아이들에게 최선의 선택인지를 좀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희망을 잃지 않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희들이 함께 응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의처증 케이스는 여기서 제가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가학적이거든요. 내가 없을 때 당신이 누군가를 데리고 집에 들어온 거다. 주부로서의 어떤 역할을 안 한다. 태도가 글러먹었다.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를 내시는 거죠. 의처증, 의부증으로 인한 부부싸움. 의처증 때문에 많이 시달리던 할머니가 네. 부모시는 할아버지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도청 장치를 한다, CCTV를 건다. 이혼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설치 비용이나 합의 비용하고 다 따져봐야 되겠죠.